한미 FTA 발효와 함께 시행되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복제약 생산 중심의 국내 제약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사장님, 혹시 소식 들으셨습니까?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니 저게 무슨 소린가? 큰일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복제약들의 출시 시기가 앞으로 상당 기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그게 허가특허 연계 제도 때문입니다. 한미 FTA 발효와 함께 시행되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 사장님, 뉴스 보셨습니까? 지금 보고 있네. 참으로 기쁜 소식 아닌가? 신약 개발하고 특허 등록도 하고 식약청의 시판 허가를 받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고생했나? 지금까지 투자한 것만 수백억이야. 이제 우리 회사의 위상이 좀 더 높아지겠구만. 우리 특허권을 바탕으로 이 제도를 최대한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게. 안녕하세요. 엄정한 변리사입니다. 두 회사의 상황 잘 보셨나요?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뭐길래 미투제약과 롱런제약을 울고 웃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함께 나눠볼 IP스토리 주제는 최근 발효된 한미 FTA 허가특허 연계 제도입니다. 특허도 어려운데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또 뭐지?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의약품을 팔기 위해서는 해당 의약품의 효과, 부작용 등에 관한 식약청의 검증이 필수적인데요. 이것이 바로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허가입니다. 그리고 특허는 연구 결과물인 발명을 보호하는 독점권이죠.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이 둘이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의약품은 크게 새로 개발된 신약과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신약의 복제약이 있습니다. 사례에서 롱런 제약은 신약 개발에 집중해 왔습니다. 신약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 개발 자체도 어렵지만 엄격한 임상 실험을 통해 그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하고 독점권 확보를 위한 특허 관리 전략도 매우 중요하죠. 이러한 개발 검증 과정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며 전체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4조에서 11조 원이라고 합니다. 한편 복제약은 신약과의 생물학적 동등성만 충족시키면 시판 허가를 받을 수 있죠. 복제약 생산을 주로 하던 미투제약은 신약 개발 회사인 롱런제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의약품 개발과 시판 허가를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로 인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미 FTA의 발효로 시행된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의해서 이제부터 미투제약과 같은 복제약 회사는 식약청에 복제약 시판 허가를 신청하면서 신약 특허권자에게 이러한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럼 통보를 받은 신약 특허권자는 어떤 액션을 취할까요? 식약청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거나 특허 소송 등을 통해 복제약의 출시를 지연시킬 것입니다. 실제로 신약 특허권자가 특허 소송 또는 심판을 제기하면 판결 또는 심결이 있을 때까지 허가가 보류됩니다. 즉, 제도 시행 이후부터는 신약 특허권자의 의사에 따라 복제약 생산회사가 식약청에 신청한 품목 허가가 지연될 수 있고, 이는 복제약 출시를 준비하던 기업의 시간적,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우리나라 제약업계에 상당한 위험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약 개발보다는 복제약 생산에 집중돼 있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현실 속에서 한미 FTA로 인해 도입된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특허를 보유한 신약 개발 기업의 권리 보호 쪽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에 우리 기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의약품 특허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도입으로 다국적 신약 제약사와 국내 복제약 생산자 간의 소송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약 특허권자는 특허권 침해 소송이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통해 어떻게든 자신들의 특허권을 보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나라 복제약 회사는 신약 특허권자의 특허를 무효시키거나
개량 신약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약품 특허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내외 특허 분쟁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여 유사 분쟁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물질 탐색에서 신약이 탄생하기까지 성공 확률은 4,000분의 1에서 10,000분의 1로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개발에 성공할 경우 상당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격적인 R&D 투자를 통해 신약 개발 경쟁력을 미리 확보하여 신약 특허권자로서 허가 특허 연계 제도의 수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복제약 제약사의 경우 세계 의약품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북미 시장과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남미 시장으로 눈을 돌려 그동안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효성 있는 법 개정 및 시행령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관련 법령 및 시행령 수립 시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절차에 대한 철저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허청은 국내 제약사들의 요청으로 신약 특허권과 관련된 심판이 제기되면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 식약청의 허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특허 신약에 대한 국내외 특허 분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제약사가 불필요한 특허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신속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약품 특허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특허청, 지식경제부, 제약협회 등이 지원하는 특허 컨설팅, 특허소송보험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활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스크린쿼터 축소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영화 산업의 위기로 여겨졌던 스크린쿼터 축소가 오히려 우리 영화의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어 한국 영화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고 있죠. 위기를 기회로! 이것이 바로 이번 한미 FTA 허가 특허 연계 제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